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전문가 박세익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황교백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작품 세계와 선생님의 그동안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화실에 들어와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유럽 여행했을 때 바티칸 성당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저기 벽화라든지 이런 걸 선생님이 직접 그리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이런 그림을 다 그리시게 되셨습니까? 판화를 오래 하다가 판화의 물결이 시들해지면서 언젠가는 내가 손을 띄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예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판화에서 끝을 낼 게 아니라 다시 그 페인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작품을 모색하려고 생각했던 중에 나도 이태리를 여행하면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태리 여행을 결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을 이태리를 돌아다니면서 벽화도 많이 보고 건물도 많이 보고 어떻게 회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태리 사람처럼 이렇게 대리석이 아닌 대리석을 그려서 건물을 한 것처럼 지어서 내가 즐겁게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 속에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태리 여행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착수해서 한 6개월 만에 완성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참 잘했다.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어서 기뻐요. 그러면 이태리 여행하신 게 뉴욕에서 이제 판화 작품 생활을 하시고 한국 들어오시기 전에 이태리를 들렀다가 이런 영감을 한국에 받으셨나요? 들어왔다가 이태리를 갔었어요. 아, 한국에 들어왔다가 들어오셨다가 이사 다 하고 예. 혼자서 좋았어요. 아주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신 게 2000년 2000년 네, 이태리 여행하신 것도 70살에 들어왔어요. 어, 이게 지금 90이니까 한 20년 됐죠. 황규백이라는 선생님 조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선생님 그림을 직접 한번 보면요. 선생님 그림에 푹 빠지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좋은 예술은 영혼을 맑게 준다. 저는 그런 의미가 그림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은 사람들이 선생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작품은 우선 보기가 쉽잖아요. 이해하기가. 일상적인 사물을 이렇게 나열시켜서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뭐 어떤 소재를 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림을 보면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만일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내가. 극히 제한된 숫자를 나열하면서 깊이 뜻있는 그런 얘기들을 보는 사람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진력을 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뭐 제가 사람들이 왜 선생님 그림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뭐 우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메일박스, 시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실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늘 보는 소품들인데 왜 제가 보면서도 느낌이 참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재를 그려놓으면 쉽게 찾은 것 같았지만은 감동을 줄 만한 소재를 적절히 배치해서 그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고 또 작품이라는 게 10개를 만들어서 다 만족하는 작품은 사람의 힘이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막 10점 만들면은 그 중에서 한 두서너 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작품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인데요. 그 부단한 노력으로 작은 숫자의 사물들로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찾다 보니까 엄청 노력이 필요해요. 쉴 새 없이 24시간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생각을 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해서 즐거움이라는 건 한량없는 양의 것을 얻게 되니까 부질없는 짓 같지만은 이것으로 아마 평생을 이 작업에서 끝을 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예술 작품을 집에다가 걸어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퇴근하는 길에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또 감동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작품을 보면 선생님 작품에서 느끼는 그 감동을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다가 걸어놓고 싶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술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혹시 저희 같은 아마추어 그런 사람들한테 예술이란 어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내가 항상 느끼고 경험하는 거지만 좋은 예술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큰 보약입니다. 보약인데 그 좋은 예술을 대하는 순간에 인간의 마음가짐은 선량해지고 욕심도 갖지 않게 만들어주고 양보해주고 그런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무아지경에까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음악회를 간다거나 좋은 책을 본다거나 좋은 그림을 본 순간에 나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없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황홀할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맑아지는 거. 그러니까 나는 좋은 예술을 대하면 항상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좋은 예술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건대 많은 시간을 예술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행복을 주는 기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막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꼭 예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 좋은 거 보면 야 예술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 옳은 말이에요. 예술은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맑게 좋은 약이 될 수 있죠. 항상 예술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책도 그래.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책 속에서도 주옥 같은 한 줄이 우리 마음을 별다르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좋은 말을 찾는다는 거, 그림 그리는 사람은 좋은 그림을 그린다는 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해도 항상 부자처럼 너그럽게 풍요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항상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예술의 길을 택한 것도 돈 벌 재주는 내가 없으니까 이거 하다가 배가 고프더라도 남한테 불쌍하다는 말 듣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이라 뜻한 직업이라고 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걸 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남달리 많은 행복을 누려왔고 즐거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는 직업 때문에. 그래서 예술가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가난한 예술가들은 많아 보이는데 예술가 스스로는 항상 어떤 큰 만족감을 가지고 맞아요.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맞아요. 엄청난 가치를 계속 예. 만들어내기 예, 때문에 예. 그 파리에서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 남루하게 입고 다니는 예술가들 못 살아서 말라빠진 빵 하나 조각 입에 깨물고 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오로지 예술이라는 자기 긍지를 잃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느끼고 지나가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파리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없어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 결국 예술이라는 거. 스스로 만들어졌은 예술의 기쁨이라는 게 남다르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난 행복의 길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많은 좋은 예술을 대할 수 있는 거,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보약보다 나아요. 보약보다 나아요. 신이 만드는 예술도 우리가 얼마든지 맛볼 수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흐르는 강을 쳐다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소리, 바람소리 들은 것도 기맥힌 만족감을,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감이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것처럼 평화스럽게 만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난 바다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지만 바다에 나가서 해운대에 가서 동백섬인가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먼 넓은 바다를 쳐다보면서 거닐면은 세상에 바랄 것이 하나도 욕심이라는 게 지금만큼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또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슬프거나 메마른 자신을 달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예술밖에 없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계속 활동을 하셨더라면 과연 이런 선생님의 지금 작품 세계를 만드실 수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1968년도에 처음 파리로 건너가셨을 때 그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뉴욕으로 건너가셔서 한국에서 얻지 못한 어떤 큰 예술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선생님한테 많은 작용을 했습니까? 파리 갈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이루어놓은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좋든 나쁘든 자기 일에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파리를 갈 때는 무슨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어 간 건 절대로 아니에요. 꿈도 꿀 수 없죠. 조그마한 도양의 작은 나라의 백성 한 사람이 파리 가서 뭘 이루겠다 한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 꿈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다만 내가 일한 만큼 평가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 그 이상도 행복이 없겠다 해서 파리를 떠난 것이지 그 이외에 그보다 더 높은 꿈은 전혀 가지보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리 가서 판호를 시작해서 한 2달 만에 스스로 만든 작품이 팔렸었을 때 그 기쁨은 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그림 한 점을 팔아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파리 가서 한 2달 만에 만든 작품이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게 와 믿어지지가 않대요. 내가 꿈 같은 현실을 맛보고서 내가 파리를 잘 갔구나. 정말 기쁘다. 그래서 그 용기를 지금까지도 살리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올바른 작품은 옳게 평가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내가 파리에서 작업하던 작업을 미국에 와서 계속 만들면서 팔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자각을 했어요. 너무 창피스럽다고. 내가 만든 작업이 와 미국이라는 게 이런 데로구나. 살아가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살아가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 미국에서 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자기 자신이 느끼지더라고. 그래서 현지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지에 가서 살아봐야 된다는. 그리고 남의 그런 데 구경하고 왜 저런 작품이 나왔을까 하고 딱 맞섰을 때 내가 아이고 내가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거 창피스러워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하나서부터 100까지 몽탕을 다 버리고 여기서 내가 해출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었으면 오늘날 내가 여기 살지 못해 여기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버리기는 좋지만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오고 그래서 자동차를 하나 현금으로 사가지고 한 시간쯤 뉴욕에서 업스테이트로 가면 베어 마운테인이라고 있는데 거기 호수가 많고 잔디밭도 많고 그런데요. 거기 가서 웬종일 매일같이 거기 가서 잔디밭에 들어누워서 호수 쳐다보면서 야, 난 어떻게 할까요? 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웬종일 거기서 매일같이 거기 나가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다고 쉽게 발견될 수 있나요? 다급해지니까 그것밖에 찾을 길이 없더라고. 가서 우선 차 옆에다 세워놓고 들어 누워 있는 게 웬종일. 한참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대. 몇 년이 되었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누워서 잔디 위에 내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데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손수건을 내리는 순간에 손수건 잔디 위에 있는 손수건 하나 그래. 여기다 못 딱 박아놓고 여기 저 그림이 있잖아요. 네. 여기 딱 와 거기 탁 들어. 근데 이게요 노시키는 것 같아. 좀 이상한 얘기지만 왜 좋은지 그걸 모르겠다. 이렇게 와 이거 너무 멋쟁이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잔디 위에 하얀 하늘에 손수건 못 딱 박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날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메모를 해놓고 메모할 것도 자식도 없죠. 뭐 손수건 못 딱 박고 잔디 있고. 그래 호주머니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럼 하나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무래도 메도틴이라는 기법을 써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거든. 내가 도구를 사서 긁어보고 이러면 되겠지. 한 열흘 만에 작품을 만들었다고.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내가 그 만들면서 막 신들린 사람이 그랬더니 흥분해가지고 막 뭐 일이 날 것 같아. 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막 보니까 뭐 요만하죠. 누가 여기. 그래가지고 판을 다 찍고 나서 딱 누가 문을 딱딱 두드리는데 한국 이게 주제 미국 대사 부인이야. 앞으로 올 사람이 한국에 올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집을 화랑 없이 화상을 하고 있었어요. 유태인인데 신화이더라고. 그 사람이 와서 지금 하나 보러 왔는데 지금 찍어 있는 거 좀 볼 수 있냐? 이거 지금 방금 찍어놨다 말하지도 않은 하나라고. 그래서 그때 아파트에 부엌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사겠다고 그래.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서 그 돈 얼마 받나? 120을 받았나? 150을 받았나? 그래가지고 팔았다고 말려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뭐 일이 날 것 같더니 짐작에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마침 그때 영국 파나 비엔날이라고 유명한 브라드포드에서 있는데 그게 작품을 보냈죠. 보내는데 딱 수상했던 소식이 왔다. 와, 막 못 견디겠대요. 막 울었다고. 내가 와,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서. 그게 1974년. 4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젠 한국에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운명인가?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생각해서 아 이거 내가 이걸로 끝일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내가 파나는 파브리셔라고 출판하는 회사가 있어요. 도매로 사는 집,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그래서 다른 화랑에 소매를 파는 집인데 이제 그 파리에서 올 때 작품을 같이 일하자고 그런 사람이 한테 내가 찾아갔죠. 저로 만든 메도틴드 작품을 가지고 이거 저 상 받았는데 너 이거 흥미 있어? 그러니까 오 그러면 한 10점 여러 가지 섞어서 한번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져와 봐라 그래. 얼마나 걸렸는지 작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 사겠다고. 다 사겠다고 1년에 10점씩만 만들어 달라는 거야. 네. 그 돈이 얼마냐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그 시작이 돼 가지고 파리 뉴욕 떠날 때까지 매년 작품 10점씩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쉴 사이가 없잖아요. 네. 그건 한 달이 걸렸는데 하나를 만들려면 또 인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일만 해서 못 살겠으니까 그러면 돈을 막 들어오니까 조폐공사처럼 돈이요 돈 찍는 거야. 그래서 봄 가을로 여행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만 자꾸 찍어서 이제 재료를 화재를 찾기가 뭐 그냥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30년을 그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그 중에는 좋은 작품도 있지만은 또 좋지 않은 작품도 있게 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0년을 계속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그야말로 판화계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알고 아 여기서 황규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나 페인팅 해야 된다. 이제 이거 다 잡고 한국에 와서 아까 와서 페인팅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살린 건데 위기가 여기서 온 거예요. 첫째 위기가 근데 작품을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애쓴다고 나옵니까? 그렇게 나와주는 게 아닌 거예요. 수십만 명의 한국에서 화가들이 길에 나왔다지만 누가 작품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운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이라고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머리가 있는 것보다 내가 뭘 만들면 뿌리를 뽑기는 뽑지만은 내가 운이 좋아서 그 작품을 생각한 거예요. 얼굴에 덮어놨던 손수건을 끌면서 아 이거로구나. 내 옆에 붙어있는 이걸 그려야 되는데 해서 뭔지 알잖아요. 생활 주변에 있는 재료들 모아서 적당히 구성해서 감동을 주는 작품.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30년 동안에.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메도틴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원래는 새까만 바탕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래서 내가 또 그렇잖아요. 남 하는 거 싫으니까 나는 새까만 바탕은 싫다. 그래서 이거 새까만 바탕 하나도 없어요. 회색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감정판을 없애고 난 회색판을 하겠다. 내 마음대로 누가 해야 되는 법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황규백이는 감정 메도틴트를 회색판으로 만드는 화가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요. 회색판 메도틴트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더 유명해지는데 박차를 가했고 이 하나 때문에 이제 날 살렸지만 그래가지고 자꾸 어디가 말이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 판화는 이제 끝이 났으니까 내가 다시 페인팅으로 돌아서는데 페인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하는 건 난 또 고민이 있는 또 두 번째 고민이라고요. 그런데 이 페인팅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것 물건들 모아서 감동을 주는 작품 만들면 되잖아요. 예. 지금 보세요. 아주 극히 간단한 작품들이에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소재 모아서 적당히 배열시켜서 적당히 만들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래의 만종이라고 있죠. 미래의 만종. 네. 부부가 논바다에 서서 기도하면 네. 그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그 작품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농기구 옆에 땅에다 갖다 놓고 저 멀리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 서양 사람들은요 그런 작품을 잘 못해요. 서양 사람들은 보는데 그게 좀 좋은 거라서 대외적인 작품이 되지만 그렇게 만드는 줄 몰라. 재주가 없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동양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적당한 걸 만들어 가지고 감동을 주는 작품. 나 그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은 보는데 보고 좋다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못 만들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동양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 보고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걸 머리가 뚫리기 시작한다고요. 저런 거 못 만들어요, 서양 사람이. 나 본 일도 없어, 서양 사람에서.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서양 사람 하는 것처럼 안 돼. 흉내는 안 냈지. 그 서양 사람들 유명한 작품도 많이 있잖아요. 뭐 네. 요즘 흉내는 잘 내는데 그걸 못 해. 그러나 서양 사람도 이런 것도 못 해. 보면 야, 그 괜찮다 그러는데 하라고 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 내 것을 만들 것이야 하는 거를 찾아야 된다. 여기서 백날이 있어봐야 안 돼요. 서양 나라 가서 살면서 거기서 먹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그래야 나오는 거지. 뭐라 그러더라? 뭐 호랭이를 잡아 호랭이 구슬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뭐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노력한 대가만큼은 받을 수 있는 데가 서양 사회이니까 공정하다고 보는 눈이 정확해요. 공정한 나라에 가서 일해보라니. 해보면 뭐가 돼도 될 테니까. 선생님이 그 운이 좋으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참 운이 좋으세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성공하신 분들은 다 운이 좋았다라고 아, 그래요? 예, 얘기는 하시는데 어. 그분들 보면 굉장히 노력하세요. 예, 굉장히 노력하시고 노력은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도 파리에서나 뉴욕에서나 예전에 그 선생님에 관한 인터뷰 동영상을 보면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 그 노력이 남들보다 참 많이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력은 뭐 얻기 위해서 노력이 아니라 성격이라 성격이 그렇다. 근데 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금수볶음이요. 그럼 뜨거운 국물 딱 주는데 막 미치겠더라. 이거 뜨거워서 쉬쉬 하다가 뭐 달 끝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즘 배워가지고 요 그릇 줄 전에 살찜 붙은 고기에는 당연히 식혀놔. 슬슬 잘 식어요. 그러면 떠듬기도 좋고 빨리 먹고 그러더니 여기 담가놓으면 뜨거워서 하다가 맞다가 이거 시간이 너무 걸려. 내가 그래도 요거 딱 식혀 놓으니까 고기도 맛있고 빨리 먹을 수 있고 또 요거 따라서 돌려 놓으니까 콩나물도 또 들어놓으면 콩나물도 식혀서 빨리. 그런 걸 내가 잘해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단시간 내 효율적으로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을 수 있나 빠른 시간에. 그래서 내가 성공한 비결이 그거 같아. 오늘도 내가 가만 생각해서 내가 왜 성공했는지 이제 알겠다. 그냥 먹지 말고 뜨거운 거 자꾸 넣어서 그 뒤에는 불까지 넣고 시간 먹고 또 콩나물 따드리면 또 식혀 먹고 남보다 빨리 먹어요. 빨리 먹고 딱 하는 거 아니라 뜨거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그 세상의 모든 천재들이 예. 다 그런 새로운 자기만의 독창적인 예, 방법을 발견해서 그게 이제 다 이 인류를 편안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 기술이 되면서 노벨상도 맞아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지 만백성을 위해서 만든 결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복국을 드시는 그 방법 속에서도 혼자만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셨다.
그 알리바바라고요. 예. 중국에서 예. 예, 부자. 최대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지금 전자상거래 그리고 알리페이라는 거대한 그런 전자상거래 제국을 만든 사람이 마유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마유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교수들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액션을 안 한다고요. 행동에 안 옮긴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선생님 나이 37에 한국 땅을 떠나서 파리로 가셨고요. 그리고 파리에 계시다가 또 한 3, 4년 뒤에 뉴욕으로 또 건너가셨잖아요. 그리고 뉴욕으로 건너가서 아까 그 행커치브 언더그래스라고 그 풀밭 위에 손수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그런 변화를 스스로 그렇게 그 나이에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또 회화로 바꾸신 게 연세 70에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40 되면 불혹이라는 게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해서 불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만큼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내 고집이 생겨서 내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나이가 저는 나이 40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74년이면 선생님 나이로 43살 때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 70에 한국 오셔서 또 회화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셨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은 안주하고 싶어하고 어떤 도전을 싫어하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이 30대, 40대, 그 다음에 70대 그리고 70 이후에도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보면 계속 어떤 도전과 새로운 것에 대한 창의력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내가 빨리 죽을 거고 걱정인 것이 더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놓고 죽어야 할 텐데 더 급해지더 빨리 죽을까 봐. 예, 그 자동차라도 치여서 죽을까 봐 그 길 가도 조심스럽고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 예, 더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무진장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빨리 좀 큰일 난다 좀 조마조마하다고 사실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건강하다는 얘기 아직 할 수 있어요. 좋은 작품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 다른 욕심 없어요. 오래타면 뭐해? 내가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좀 더 만들다가 죽어야 되겠다. 급하다. 마음이 좀 급해요, 사실. 너 같은 게 아니라 누구 됐으면 좋겠는데 급하다고. 얼른 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별거 아니에요. 성격이 고집, 성격.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급해요. 급하기 때문에 액션을 빨리 하더라고요. 예, 밥은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몰라요. 예, 선생님하고 식사를 해보면 예, 제가 절반도 먹기 전에 다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 내가 그 볶국 먹는데 이게 뜨거워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니까 속이 식혀놓고 또 뭐 나물 또 식혀놓고 그 국물 뭐더 식혀 먹으면 드러럽다 빨리 끝나잖아요. 효율적으로. 예.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을까 그게 걱정이요. 딱 한 가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진짜 솔직히 털어놓으면 얼른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만들어 못 가면 내가 또 살아올 거예요. 살아와서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끝나기 전에 많이 만들고 이제 다 됐다 하고 편안하게 죽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난 102살까지 살고 싶어. 제가 봤을 때는 102살. 110세 102살, 101살, 2살까지 좀 쉬고 죽고 그렇게 102살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밤낮 급하네요. 지금 평생을 37, 6살 때부터 군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미 많은 걸 이루셨는데도 어떤 절박함과 절실함이 아직 있으신 것 같아요. 작품을 남기겠다는 그 욕심. 예. 아까 그냥 죽기 너무 아까우니까 더 좋은 작품 조금만 더 만들어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내가 뭐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더구나 요즘 다 맥혀가지고 여행도 못 하는데 뭐 기껏 해봐야 이거 먹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내가 지금 고민이라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남겨놓아야 할 텐데 그거 제일 급해. 막 졸갑증이 난다고.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제 느낌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 그 JYP의 박진영 씨 있잖아요. 예? JYP라고요. 예. 박진영 씨가 우리의 대중가요를 예. 미국에다가 예. 진출시키려고 가수 B라고 있습니다. 예. 정지훈 씨를 데리고 갔었어요. 예. 예. 근데 그 B의 퍼포먼스를 본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냉소적이었어요. 아니 뭐 마이클 잭슨 따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한 20년 전에 일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팬덤을 만들었고요. 과거 예스터데이나 이런 걸로 유명했던 비틀스 있잖아요. 그때 그런 비틀스와 같은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을 보면 우리 문화랑 그런 것들이 많이 음악에 녹아 들어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서양 사람들은 이런 작품 세계를 구현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는 생각이 분명히 서양화잖아요. 서양에서 시작된 이 회화의 방식 속에 동양적인 그런 담백함과 어떤 고요함, 그런 정서가 묻어 있거든요. 선생님 작품에는. 그래서 선생님 작품이 한화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서양 사람이 못한대요. 근데 자꾸 보고 동양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사람 동양 사람이구나. 좋아해요. 많이 팔렸어요? 예. 안 팔렸으면 내가 근데 그걸 아는데 서양 사람이 그게 안 돼. 보면 이게 동양 사람이구나 아는데 자기는 안 돼요. 좋은 줄 아는데 하나면 못해.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파나 30년을 하면서 파나 보면 서양 사람들이 이거 동양 사람이구나. 이름 뭐 호황, 이거 중국 사람이구나. 그런데 잘 팔리잖아요.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 빨리 가라는 얘기야. 가서 그 나라에서 사는 거 보고 그림도 보고 그래서 네 나름대로 길을 찾아라는 거야. 그 사람들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 팀장들로 얘기 그 사람 서양의 평론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지 이 그림을 보이는 거 그런 사람 서양 우리 한국 사람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생활 주변의 사물들을 나열해서 감동을 주는 작가. 근데 서양 사람 그런 말 못 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 말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뭔지 알고 빨리 만들려는 게. 그 사람들이 못 만드는 건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하라는 얘기야. 그 말을 내가 인터뷰하면 몰라요. 방송 들어봐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잘 그게 이거 소정적이다. 다리 새가 한 마리 편지 기다리는구나. 나 이거 왜 그런 거 아니? 30년 동안 뉴욕에 있으면서 하루같이 에어메일 봉투가 내 입구 밑에 들어가 있는 걸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 에어메일 특별하잖아요. 청색, 홍색. 그거 있으면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 편이 그렇게 빨리 왔다 갔다. 그것한테서 그러니까 밤낮 그것만 뒤집어 누가 와 있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그때가 그리워서 내가 우체통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요. 저것만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뭐 집에서 소식 올 사람 우리 어머니밖에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서양 사람이 못해. 도저히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 말도 보이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거. 그게 무슨 멋대가리야. 보이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고 그런 말이래. 한국 사람 평론가 사물들을 진열시켜서 감동을 주는 작품. 감동하는 거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 그게 많이 그렇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 젊은 아들이 야 이거 가야 되겠구나 이거 진짜로 하고 나갈 거요. 카페 지금도 안 늦고요. 100년 후에도 안 늦어요. 서양 미술 안에 서양화의 도양화 서양 세계로 가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으려면 자기네들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이야. 얼마나 팔렸는지 아세요? 우리 판화가 엄청나다고요. 뭐 그대로 얘기해. 이런 거 서양은 못 그린다고요. 보면 이거 재밌다고 그럴 거죠. 이상한 거. 서양 사람 이상한 거 하니까 그게 잘 오는 줄 알고 한국 사람이 자꾸 흉내내려는 젊은 아이들이. 이상한 거 하니까 저기 유명해졌다고 자꾸 흉내가 안 된다. 낼 수가 없어요. 그 원 바탕이 있다고. 있는데 그 우리가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날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뭐 가르치려면 대접받으려면 작품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내는 거지. 자기 자리가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웃기는 나라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직 많이 발전이 됐지만 그래도 멀어서. 그러니까 난 젊은 사람들 막 추록으로 싣고 보내야 돼. 가서 무슨 애도 그릇을 닦더라도 가서 입히면 배우고 온다고. 적잖을 일 하나도. 그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데도 막 갔잖아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이런 큰 성공을 하시기까지 아까 제가 부단한 노력이 있으셨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단한 노력의 시작이 하루에 선생님의 일과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납니까, 선생님은 하루를? 눈 딱 뜨면 새로운 거 어떻게 만들지, 뭘 만들지 그것밖에 내 머리에 들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침에 눈 뜨실 때부터 작품 생각하세요? 그리고 책, 문학, 일본 문학. 네. 일본이 아름다워요. 나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 놈들이지만은 그런 아름다워요. 지금도 머리부터 이 수북한 채 놓고서 골고루 잡아서 눈 뜨자마자 이러고 몇 줄만 읽고. 그 글도 몇 줄의 주옥 같은 글을 쓰기 위해서 수백 페이지가 앞뒤로 꽉 찼어요. 그 가운데 주옥 같은 건 몇 줄밖에 없는데 그림도 마찬가지. 그냥 그게 글이 좋아요. 읽어도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기분이 정말 예술이라는 거 이런 거다. 마약 같은 게예요, 마약 같은 거. 자꾸 예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길에 나가서 누가 멋있게 입고 가도 그것도 예술 아닙니까? 네. 멋부리고 가는 사람 있다고요.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착 걸치는데 참 멋있게 가는 하늘에 뜬 구름, 그 노을을 지을 때 그 순간에 와,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려. 와, 뭐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 순간 짧은 순간 내 영혼을 맑아진다는 게. 그 예술을 즐기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고. 선생님, 황규백이라는 이름이 우리 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화가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원하겠어요. 지금 마음대로 기억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기억하길 바랄까? 저는 선생님 작품을 보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보이거든요. 그게 참 제가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좀 놀란 점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의 지금의 회화들 그리고 예전의 판화들 보면 이미 기성세대가 되고 난 이후에 만드신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작품 속에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맑은 영혼, 순수한 영혼 이런 게 느껴질까? 어떻게 이런 작품을 선생님이 그 연세에 만드실 수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수해야 돼. 사심 버리고 진실된 사실을 진실된 생각만 하거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선생님 작품에 어색한 기교나 이런 게 안 보이는 거군요. 노력하고 참되고 숨김없고 솔직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게 혐의라면 혐의일 수 있어요. 이 지금 세대에 너무 순수하고 순진해서 자기 결함을 쉽게 남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손해도 보지만 난 그런 거 얘기할 때 얘기 안 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아마 그런 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솔직하고 숨기지 않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에도 막 잘 나타나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솔직하고 숨김 없는 거. 그러고 조그마한 화잘거리는 사물이라도 감동을 주는 상황을 만드는 거. 감동을 주는 상황을 만드는 거. 조그마한 하찮은 물건 하나라도 그 감동이 솔직하고 예. 진실되면서 나오는 거군요. 그림 하나하나에 다 그런 게 섬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요. 솔직하고 숨김 없고. 선생님한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화가에 대한 선입관은요. 화가들은 생활이 불규칙하고 성격도 좀 괴팍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접목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변동성, 불확실성, 좀 이 노멀한 거와는 다른 좀 비정상적인 거 저는 그게 화가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근데 그렇지 않은데요. 선생님은 모범적이고 네, 정의롭고 네, 솔직하고 정직하고 남한테 해안 끼치고 난 택시를 타도 이미 남이 지불한 택시를 탔었을 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 주문할 때 카드로 다 결제해 버리잖아요. 네, 그 차 타고 내리면서 또 돈을 주고 싶은 그런 심정 고맙다고. 네. 내가 착하고 내가 오해를 받을까봐 듬뿍하다가 그만두긴 했지만은 감사할 줄 알고 돈으로 감사라 가치를 자를 지을 게 아니라 그 감사가 어느 정도가 되었든 말든 내가 그만큼만 대가를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 엉뚱엉뚱하니까 남한테 오해받기도 쉽고 택시 값은 뭐 불과 한 5, 6천원밖에 안 나오지만 팁으로 내가 10,000원이라도 주고 싶어도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숨김이라는 거 있을 수도 없어요. 내가 속였다고 하면 다음 날 내가 토해내야 된다. 솔직히 털어놔 버려야 내가 그 다음 날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괴롭지 못 사는 사람이에요. 보통 화가들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기 싫은데 절대로. 그건 성격 같아요. 화가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로단이라고 있죠. 유명한 조각가 하는 사람, 불나는 사람인데 작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작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그 좋은 작가는 참다운 인간스러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투자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 투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자산을 살지 말지 결정을 할 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는 것은 과학이고 파는 것은 예술이다라고 합니다. 파는 거는 과학이고 사는 것이 사는 건 과학이고, 과학이고. 네, 파는 것이 보통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는 것이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저희 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펀드 매니저는
남의 돈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연세에도 맑은 피부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처럼 이래 정정하신 이유가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화가 하면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생활이 불규칙해서 밤새고 막 일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일 안 하고 막 그런 불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술가다라고 저는 선입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완전 다른 그런 절제된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그런 예술가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삶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술로 그냥 달려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 세상이 험악해지니까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절대로 부정은 스스로 용서 안 하고 어떤 대가가 금액으로만 따지지 않고 얼마가 되었던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팁을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덕덕 주니까 굉장히 욕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왜 무대로 그렇게 하느냐고. 악을 썼네. 내도 내가 주는데 뭐 그렇게 악을 썼나. 근데 난 그게 아니고 그 대가는 값으로 돈으로 논할 것이 못 될 정도의 대가라는 것은 10,000원어치 해거니만이니까 난 그만한 대가 50,000원이라도 줄 수 있고 뭐 100,000원이라도 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꼭 금액에 한정되어 있는 거. 머리 깎는 데가 얼마니까 얼마 줘. 그런 건지 난 고마워서 주는 대가가 택시값이 5,000원이 나왔잖아. 10,000원이라도 집을 주려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롭게 사는 게 내 신념이기 때문에 나는 지나칠 정도로 결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이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하는 거 괴로워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 저희 펀드 매니저들도 들도 막 돈을 많이 잃고 손해를 보면요 괴로워서 술 마십니다. 그게 다 똑같은 거고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 세계를 구현하고 싶은 게 마음대로 안 될 때 괴로워서 술 마시는 그렇게. 거고요. 난 굉장히 깔끔하다고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거 닦고 자꾸 그러는 사람이야. 그래 내 마음이 자꾸 맑아져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고 그러지. 너저분하면 정신을 못 차려. 일어나다가 둘러 있다가도 뭐 안 치우지면 일어나서 다 청소하고 나서 자지 못 잔다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너저분한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딴 자체가 내 안에서도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절대로 필요 없어.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지만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아니지만 로단이 얘기하듯이 예술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 인간스러워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그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작품 속에 작품 속에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솔직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좋은 작품 나온다고 생각해요. 꼼수로 쓴다고 그러나 재주 부리고 하는 거 뭐 작곡하는 것도 마찬가지. 꼼수로 쓰면 남의 묘한 거 모방해서 쓰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탈난다고 자기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흉내내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양심에. 예술가일수록 순수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로다는 말이 맞다고. 예술가가 되기 전에 작가 저 인간이 되라고. 저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데요. 그 사람이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소용이 없다 생각합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돈을 벌냐? 그 100세 시대의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라고. 그래서 저희 업계가 돈을 만지는 직업이지만 항상 그 인간적인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인간적인 순수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종교 생활도 하고 좋은 예술 작품도 보고 이 영혼을 다스리는 게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후배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농구 선수 서장훈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국보급 센터라고 하는데 그 서장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훈련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승리를 만들고 레전드예요. 우리나라에서 농구계의 레전드인데 한 번도 자기 경기에 만족을 한 적이 없답니다. 경기를 하고 이기고 왔지만 집에 와서 다시 자기 경기를 모니터링하고 또 연습을 하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그동안의 삶을 보면 참 열심히 사셨고 계속된 도전을 하셨고 계속된 변화와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셨던 삶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중한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가 앞에 얘기가 가야 될 게 뒤에 오고 뒤에 오고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헛되지 않게 멋지게 살아가고 싶어요. 남의 폐기에 치지 않고. 선생님 보면서요. 저는 나이 50세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부터 축구하면서 놀려고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보다 워런 버핏이 한 살인가 두 살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네. 네, 워런 버핏은 1930년생이시니까. 네. 근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선생님도 오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그죠? 102세 때까지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 스스로 약간 좀 부끄럽고요. 네, 저도 100세 때까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위대한 투자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